네, 저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1년차 정재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널은 제 클리니컬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2023년 12월에 실린 레프트 번들 브랜치 페이싱, 레프트 바이벤트리큘러 septal 페이싱, 레프트 벤트리큘러 septal 페이싱,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한 저널을 준비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CRT는 인터벤트리큘러 디싱크로니가 있는 하펠리어 환자에서 얼코즈 모탈리티와 하펠리어 릴레이티드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이는 것으로 잘 확립된 치료이고, 특히 레프트 번들 브랜치 에어리아 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 타임이나 플로로스코피 타임이 짧고 QRS 듀레이션도 짧으며 LVEF나 니아 펑셔널 클래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페이싱 스트래터지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한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메서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멀티센터에서 환자 인롤하였고, 레프트 번들브런치 에어리어 페이싱이 퍼스트 라인 스트래터지로 고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오퍼레이터와 환자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페이싱 스트래터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임플란테이션 프로시저에서는 RV 리드를 먼저 플레이스 시킨 후에 LV 리드 임플란테이션을 하였고,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코로너리 사이너스 베인을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RA 리드 같은 경우에는 LV 리드 인설션 후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LVBP 크라이테리아는 V1 리드에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있고, 어, 그 스팀 LVAT의 어브럽트 쇼트닝이 10ms 이상, 그리고 QRS 듀레이션이나 몰폴로지가 스레시홀드 테스팅이나 프로그램 스티뮬레이션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 LVAT가 80ms 미만, V6 to V1 인터픽 인터벌이 44ms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V1 리드 V1에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있고 다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LVSP로 정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은 어, 그 프레닝 너브를 자극하지 않는 가장 베이잘 일렉트로드를 트레시홀드 2.5V 미만으로 세팅하였고, 번들 브랜치 에어리어 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QRS 듀레이션을 가장 짧게 하는 바이폴라 또는 유니폴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팔로업은 1개월, 3개월, 6개월째 하였고, 이후는 6개월 간격으로 팔로업을 하였습니다. 팔로업 할 때마다 메디케이션 어디어런스를 확인하였고, LVB 캡처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에코는 3에서 6개월 팔로업 사이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아웃컴은 프라이머리는 올코즈 모탈리티와 하펠리어 릴레이티드 호스피탈리제이션의 컴포짓 아웃컴과 하펠리어 릴레이티드 어드미션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되겠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프로시저와 플로로스코피 타임, 그리고 니어 펑셔널 클래스, QRS 듀레이션, LVEF가 되겠습니다. 리절트입니다. 전체 415명의 환자에서 LVBP가 141명, LVSP가 31명, 발벤트리큘러 페이싱이 243명이었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서는 LVBP 그룹이 RNA 사용이 좀 더 높고 니악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어, 니아 점수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럴 캐릭터리스틱스 보시면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이 프로시저 타임이 유의하게 길었고, 플로로 타임은 LVBP가 짧았고, 스팀 LVAT는 LVSP에 비해서 LVBP가 유의하게 짧았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어큐트와 롱텀 컴플리케이션 모두 크게 차이는 없었고,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은 LVBP와 LVSP에서 septal 퍼포레이션이 각각 한 케이스,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에서는 헤모소락스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LVBP 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유의하게 컴포짓 아웃컴이나 하페일리어 릴레이티드 어드미션이 유의하게 낮았고, 어, 올코즈 모탈리티만 비교한 결과에서는 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페이스드 QRS 듀레이션이나 어, LVEF, LVEF의 변화 모두 LVBP에서 유의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니아 클래스 개선 역시
LBBP가 유의하였고 다른 두 그룹 간에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어, ABB 에어리어 페이싱은 이제 그 매력적인 페이싱 모달리티로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타겟 에어리어 자체가 넓기 때문에 테크닉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 저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그 올코즈 모탈리티가 세 그룹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팔로업 기간이 399일로 비교적 짧았고 그다음에 GDMT 환자들이 포함돼서 이로 인한 추가적인 모탈리티 리덕션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LBB 캡처가 어치빙된 그룹에서 스피리어한 아웃컴을 보였는데 이는 어,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스티뮬레이션하는 스트래터지가 마이오카디얼 셀투셀 컨덕션을 타겟으로 하는 스트래터지보다 우수한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LBBP는 LBSP에 비해서 그 EF 자체나 EF의 개선, 그다음에 니어 펑셔널 클래스의 개선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LBBP의 성공률은 82% 정도로 그 바이벤트리컬 패싱에 비해서 좀 더 낮았는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첫 시도 케이스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쌓인다면은 성공률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LBSP 같은 경우에는 31명의 환자만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실렉션 바이어스가 들어간 것이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BSP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리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에어리아와 상관없이 같은 아웃컴을 내는지에 대한 해석은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LVSP 자체가 LBBP의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미스클래시파이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카디악 애나토미나 그 컨덕션 시스템의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LBSP가 아웃컴이 LBBP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BBP가 다른 두 페이싱 스트래터지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좋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시저 타임과 플로로스코피 타임도 좋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번들 브레 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강사 3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의 주제는 유러피안 하트전을 최근에 게재된 논문이고 일본에서 게재된 논문입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 AFib에 대해서 시행한 이후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의 롱텀 사용을 하였을 때 아웃컴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AFib에 대한 버든이 충분히 줄어드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을 때 AFib 릴레이티드 스럼보 엠볼릭 리스크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베이트가 있는데요. 롱텀하게 노악을 그러니까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시행을 하였을 때 안티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는 당연히 줄겠지만 당연히 블리딩 이벤트가 지는 것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롱텀하게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베네핏 리스크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현재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는 적어도 카테터 어블레이션 후에 2달 동안은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한 3달로 이제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롱텀하게 사용되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혹은 베네핏과 세이프티를 어떻게 환자들이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과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은 노악이 사용되던 시대가 아니라 주로 와파리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의 메인스트림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 그 저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노악 에라에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한 이후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지속하냐 안 하냐에 따라 스롬보 엠볼릭과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고 각 그룹에 따라 어떻게 그 리스크 베네핏 밸런싱이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한 논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KNHIS와 비슷하게 일본에도 내셔널 데이터베이스 헬스 인슈런스 클레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3년 이상 팔로우한 환자들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진단, 시술, 메디컬 에그자미네이션, 이퀴먼트 그리고 아웃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기술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타 이제 클레임 데이터베이스 베이스드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어떤 검사의 결과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이고 ICD-10 코드로 진단된 AFib로 진단되는 성인들을 이제 구성을 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트랜셉탈 펑처를 시행한 후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환자들만 인롤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은 어, 와시아웃 피리어드를 1년을 잡았고요. 그리고 인덱스 호스피탈라이제이션 전에 안티코아귤레이션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 제외를 하였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이모타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피리어드를 랜드마크 피리어드를 잡아서 6개월 이내에 에이트리얼 타키어리드미아가 재발을 하거나 LAA 오클루전을 하거나 팔룸 로스가 되거나 이벤트가 생긴 환자들 모두 제외를 하여서 총 어블레이션을 한 사람만 해도 23만 명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차드 스코어, 베이스라인 인롤먼트에서 차드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 차드 스코어를 기준으로 1점 이하, 2점, 3점 이상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연구라 보시면 되겠고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롬브 엠볼릭 이벤트와 메이저 블리딩 그리고 블리딩 이벤트입니다. 스롬브 엠볼릭 이벤트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템 엠볼리즘 어큐트 MI를 포함하고 있고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는 ICH와 GI 블리딩의 컴포짓 아웃컴으로 정의하였으며 세컨더리 아웃컴은
어떤 종류에 상관없는 그 모든 스트로크를 다 인볼브하였고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인디비주얼 컴포넌트도 분석을 하였고 트랜스퓨전이 필요할 정도의 아네미아로 입원한 경우를 이벤트로 잡아서 분석도 해보았고 마지막 올코즈 모탈리티도 아웃컴을 잡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코호트 간의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상 차이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 IPTW 아날라이시스를 시행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을 이모탈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서 미니멈 랜덤워크 피리어드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센시티비티 아날라이시스로는 IPTW 대신에 멀티베리어블 콕스 리그레션을 해보기도 했고 1대1 PSM 매칭도 해봤고 랜드마크 피리어드 1년으로도 눌려보았고 인텐션 투 트리트가 아니라 에즈 트리티드로도 분석을 해보았고 AP 리커런스가 1년까지 이제 재발한 환자들 다 빼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차드 바스크를 보통 쓰니까 이 연구에서도 차드 바스크 스코어로 다시 한번 서브 그룹을 진행을 해서 분석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표가 있긴 한데 너무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너무 크기가 커서 일단 본문의 글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에서 69세 그리고 70에서 74세의 엘더리 페이션트들이 각각 20%씩 차지하는 코호트였고요. 여자들이 전체 환자 중 30%를 차지하였고 무려 17만 5천 명에 대한 일하는 환자들이 RF 어블레이션 시행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째 그리고 1년째 팔로우업을 하였을 때 전체 환자들의 71%, 53%가 여전히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점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드바스크 3 이상, 차드스코어 3 이상인 그룹에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드린 6개월째 71%, 1년째 53% 안티코아귤레이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이고 차즈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봤을 때 확실히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높은 차즈 스코어 3점 이상의 환자들에서 더 롱텀하게 오악을 유지하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유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더 나이가 많거나 여자인 경우가 많았고 이제 AFib 버든이 많은 퍼시스턴트 혹은 롱스탠딩 AFib 타입인 경우가 대부분 더 많았으며 다른 크라이오나 다른 타입의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기보다 RF를 진행한 경우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드 스코어 3점 이상인 그룹에 한정해서 본다면 오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베이스라인부터 스롬보 엠볼릭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반면에 3점 이상에도 불구하고 오악을 유지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는 메이저 블리딩이나 아네미아, CKD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 결과인 피겨와 테이블을 넘어가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메인 결과이고요. 어, 이렇게 같은 행위 차즈 스코어가 같은 그룹을 이제 비교 분석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낮다고 예상되는 차즈 스코어 1점 이하인 그룹에서는 5학을 6개월을 넘어서도 5학을 유지하지 않으나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하지만 메이저 블리딩의 경우 5학을 유지할 때 오히려 블리딩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스롬보 엠볼리 리스크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차즈 스코어 2점의 그룹의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오악의 지속 복용 여부와 어, 복용에 따라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저 블리딩에서는 여전히 오악을 유지하는 그룹에서 더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가장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는 차즈 스코어 3점 이상인 그룹에서야 오악을 유지할 때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유의하게 줄어들고 블레이저 블리딩 이벤트는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인 아날라이시스 IPTW로 이제 계산을 하였을 때 해저드 레이시오가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뉴머릭하게는 오악을 유지할 때 더 줄어드는 양상처럼 보였지 말씀드린 대로 p-밸류는 0.05 미만이 되지는 못했고요. 차스코 2점일 때도 모든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오악을 유지하는 게 스롬보 엠볼리 리스크를 줄이지 못했고 차즈 스코어 3점 이상이 되어서야 유의하게 스롬보 엠볼리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 특히 차즈 스코어 1.2점인 경우에는 모든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통틀어서 오악을 유지하는 경우가 유지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를
높은 레이저 블리딩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차드 3점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오악을 유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 아까 그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애널라이시스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그 결과이고 그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웃컴을 잡아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아웃컴들은 차즈 스코어 1점에서 아까 메인 아웃컴과 일관되게 그 엠볼릭 리스크를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를 줄이지 못한 것을 보이지만 이제 블리딩 아웃컴과 연관된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오악을 유지하는 게 더 위험이 높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이건 차트 스코어 2점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 역시도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와 관련된 세컨더리 아웃컴들은 차이가 없지만 블리딩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GI 블리딩을 제외하고 더 오악을 유지한 경우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점이 차트 스코어가 3점 이상이 되어서야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와 관련된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오악을 유지할 때 더 유리한 그 방향으로 이제 그 통계가 나왔고 시스템의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절대적인 그 이벤트 숫자가 작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그 차드 바스크 스코어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차드 바스크 스코어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테이블 7에 있고 아까는 차드 스코어는 1점, 2점, 3점이었는데 차드 바스크를 쓸 때는 1점, 2점, 3점, 4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이 차드 스코어 1점, 2점하고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차드 바스크 스코어가 4점 이상일 때야 오악을 유지할 때 스럼브 엠볼 리스크는 줄고 블리딩 이벤트는 비슷하다. 조금 느는 경향을 여전히 여기에서는 좀 관찰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스코 스코어 4점 이상일 때야 이제 스롬 엠볼리스가 주는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간단히 논문의 결국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그 랜드마크 피리어드인 6개월 이상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려고 한다면은 차즈 스코어가 3점 이상일 때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는 줄고 블리딩 리스크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 어프트롬 엠볼리 리스크에서 리스크가 예상되는 환자에서 이제 또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롱텀하게 유지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고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저자들이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실제로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할 때 어떤 환자들에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한 이후에 좀 적절한 시기에 안티코아귤레이션 끊어볼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무래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AP 버든이 줄다 보니까 제너럴 AP 포퓰레이션에 대비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받은 환자들이 절대적인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버든이 줄기 때문에라고 된다고 하고요. 이런 결과들은 다른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과 유사한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루틴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특히 차즈 스코어 2점 미만 모디스트 혹은 로우 스롬브 엠볼리 리스크가 예상되는 환자들에서는 루틴하게 컨티뉴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음. 아무래도 그 차드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은 에이심토마틱하게 AP 리커런스 되는 그런 비율도 더 높을 거기 때문에 더 조금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만 좀 셀렉티브하게 롱텀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스트렝스로는 굉장히 많은 23만 명 이상의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받은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다는 점과 현 시대의 노악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분석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제 스트렝스로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클레임 코호트 데이터다 보니까 정확하게 EKG를 통해서 리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가 유지되고 혹은 이제 중단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복용을 하고 컴플라이언스는 어떤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제 리미테이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콘클루전은 그 AFib에 아까 말씀드린 게 AFib에 정확한 리커런스가 있었던 케이스들은 이 연구에서 다 익스클루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AFib에 리커런스가 명확하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차즈 스코어 2점 이하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안티코아귤레이션 세라피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는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블리딩 리스크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차즈 스코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스럼보 엠볼릭 리스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베네핏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테이블이고요. 여기가 스롬보 엠볼릭 테이블이고요. 메이저 블리딩 테이블입니다. 네, 그거는 따로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직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넘어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오히려 블리딩만 증가시킬 수 있겠다. 하드 스코어는 2점, 바스크는 2.3점까지요. 예, 3점까지. 저희 병원에 어블레이션 하신 분들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네. 김대현 선생님, 그 정보영 교수님이 펠로우 스케줄 상의 좀 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